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다이어리의 앙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퀄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PPT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지금부터 5G 시대의 진정한 승자 퀄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아직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도 문순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고, 비메모리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두뇌, 그러니까 연산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기기들이 점점 똑똑해지면서 이 비메모리 시장이 많이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미래 먹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작년 4월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덩달아 이 5G 통신칩인 모뎀 칩도 같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올해 출시될 삼성전자 5G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0에 들어갈 5칩을 삼성 본인의 것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쟁사인 퀄컴 제품의 성능과 효율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비단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애플도 올해 출시되는 5G 스마트폰에 퀄컴 제품을 탑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스마트폰 제조사들 블랙샤크, 후지츠, 레노버, 오포, 소니, 비보, 샤오미, GTE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제조사가 올해 출시되는 5G 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퀄컴 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퀄컴이 뭘로 돈을 버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 모바일 AP와 모뎀 칩이 퀄컴의 주력 제품인데요. 특히 퀄컴은 이 스마트폰의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AP 글로벌 점유율 1등 회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약자인 AP는 이 엄지손톱보다 작은 조그마한 반도체 칩입니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컴퓨터의 두뇌인 CPU와는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 AP는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영상 처리 장치, 이미지 처리 장치, 메모리 저장 장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퀄컴 제품의 내부 설계도인데요. 보시면 이미지 처리 장치인 ISP, 그래픽카드인 GPU, 그리고 CPU, 여기 메모리 저장 장치까지 모두 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요 손톱만한 작은 제품에 이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반도체 기술의 집약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P와 함께 판매가 되는 게 밑에 보이는 모뎀 칩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AP와 모뎀 칩이 분리가 돼 있었는데, 퀄컴이 이 두 개 제품을 합쳐서 통합 칩을 만든 게 대박이 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 AP 시장 점유율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면 만능 솔루션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얇고 작게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은 제조사들에게 반가운 제품이었겠죠. 자, 이제 제가 왜 퀄컴을 좋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 업계 표준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사들보다 한 단계 앞서서 신기술을 내놓고 그걸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퀄컴은 경쟁사 대비 한 세대 이상 빠르게 모뎀 칩을 내놓는다. 새로운 무선 통신 표준이 확정이 되자마자 모뎀 칩을 내놓는다. 왜냐하면 표준화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칩 시장에 이렇게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퀄컴이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단순히 신제품을 출시하는 걸 넘어 업계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5G 반도체 칩 분야에서도 또다시 퀄컴이 표준을 내놨습니다. 이제 경쟁사들도 이에 맞춰서 5G 반도체 칩의 성능을 높이기 시작하면 퀄컴은 또다시 표준을 새롭게 내놓고 업계를 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퀄컴의 다음 세대 모델 생산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올해 갤럭시 S20에 들어가는 모델이 X55인데 X60 그 다음 세대 모델을 수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경쟁사인데 그거를 생산권을 준다고? 기술 따라오면 어쩌려고 그러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퀄컴의 자신감이다 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설사 다 보여줘도 퀄컴한테는 이미 지난 도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또 다음 세대의 모뎀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퀄컴이 특허의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의 퀄컴을 있게 한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특허 수입입니다. 퀄컴의 이 매출 구성을 보시면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파는 매출이 74%, 그리고 나머지 25%가 라이선스, 그러니까 특허 사용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퀄컴이 특허 사용료로만 연 5조 가까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퀄컴 제품을 쓰려면 퀄컴에 필수적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퀄컴이 CDMA라고 하는 이동통신 관련 특허의 90%를 거의 다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애플 같은 주요 스마트폰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매출액의 무려 5%를 퀄컴의 특허 로열티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애플이 퀄컴에 소송을 걸었던 이유가 퀄컴이 이 특허로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팔면서 특허 사용료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를 한다. 혹은 퀄컴이 우리 특허 기술 너네 사용하게 해줄 테니까 니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도 오픈해 라고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4월에 애플이 돌연 소송을 일괄 취하를 합니다. 심지어 애플이랑 퀄컴이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애플의 5G 스마트폰에 이제 퀄컴의 반도체 칩이 공급되게 되죠. 그 배경에는 애플이 원래는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텔이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서 결국 당시 애플의 기준을 충족할 만한 기업이 퀄컴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퀄컴이 특허나 반독점법 위반으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 사용료는 퀄컴에게 아주 좋은 캐시카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8, 90%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수완이 좋은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계속 2년, 3년 늘어나고 있는데 퀄컴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산업 전망이 과연 좋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시장 변화를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 3G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주요 컨텐츠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3G, 4G, 통신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연계 산업으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 5G 시장 역시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5G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이 5G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삼성, 애플,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LG 등등 주요 브랜드들의 5G 스마트폰이 앞으로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5G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겨날 테니 이 수요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실적을 견인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 없이 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퀄컴과 관련된 투자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는 QCOM이고요. 배당률은 3.17%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배당률이 살짝 높아진 상황인데 아직 5년 평균에 비해서는 살짝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저도 한 번에 다 사진 않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59%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고 분기 배당입니다. 배당 날일이 3월 4일이어서 혹시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3월
3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퀄컴은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이기도 해요. 배당을 주기 시작한 지난 16년 동안 연속해서 배당을 늘려왔습니다. 이 5년 평균 배당금 증가율도 거의 10%에 달할 만큼 꽤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퀄컴은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퀄컴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기술력이 독보적인 수준이다 라고 해도 애플 같은 기업이 자체 반도체 칩 개발을 시작한 이상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5G 반도체 칩이 쓰이는 분야는 앞으로도 점점 넓어질 겁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등. 그래서 설사 경쟁사들과 같이 파이를 나눠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퀄컴에 대한 정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